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오지금 이 종목 진행의 문다윤입니다. 오늘은 2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부를 켜냈고요. 우리 증시도 양대지수 1% 상승하면서 코스피 2,400선 지켜내는 흐름입니다. 오늘 종가를 어떻게 만드는지가 또 우리가 2월을 기억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텐데요. 오늘도 저희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2월 마무리 전략, 또 3월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지금 이 종목에서는요,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전반적인 시황 체크해드립니다. 또 시장에서 상승하고 하락하는 종목들 이유 짚어보겠습니다. 또 임상현 전문가님 모셔서는 시장 중심에 있는 탑3 종목들 발굴해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종목 고민 상담 받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 또 노란톡방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차트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1시 시점에서 이무학 전문가님 모셔봐야겠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휴일을 앞두고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 한 줄 시황평 어떻게 해주실까요? 네, 우리 앵커님 혹시 게임 좋아하시나요? 게임 좋아합니다. 술 게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좀 예능 프로그램 많이 보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 좋아하는 랜덤 게임. 네, 오늘 시황 한 줄 평은 테마주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이렇게 한 줄 평을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또 BGM이 있잖아요. 테마주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약간 이런 BGM을 오늘 시황평에 깔고 싶은데 어떤 네네. 게임을 좋아할지가 궁금한데요. 네, 저희 때랑 약간 좀 멜로디가 틀리네요. 네. 같은 세대가 아닌가 봐요. 네, 신세대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오늘 시장을 일단은 뭐 큰 그림에서는 일단 뭐 별 다른 이슈는 없어요. 그냥 뭐 무난한 보통 날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날인데, 자, 이 안에서 종목군들이 말 그대로 랜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이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까르르 웃는 고등학생 소녀처럼 시장이 조금만 호재가 나와도 그냥 막 종목들이 튀었다가 또 소멸되고 튀었다가 소멸되고 이런 움직임 말 그대로 좀 재료에 상당히 좀 목말라 있는 시장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은 글로벌 증시 왜 보통 날인지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 지수입니다. 다 음봉, 3대 지수 다 음봉 마감했어요. 다우도 음봉이고요. 나스닥도 음봉이고 S&P도 음봉입니다. 말 그대로 가고자 하는 힘은 있는데 계속 뭐가 찜찜하다는 거죠. 음봉의 의미는 그죠. 음봉, 그러니까 플러스 음봉. 그러니까 개인 초보 투자자들이 주식은 빨가면 양봉이면 상승, 파라면 하락인데 파란데 상승? 네, 음봉 상승이 있어요. 시가 기준에 갭이 떴기 때문이죠, 그죠? 기분 좋게 출발했다가 결국은 뭐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 상승이 바로 음봉입니다. 음봉 상승이죠. 그래서 어제는 뭐 별다른 일은 없었고요. 테슬라가 좀 올랐고 그리고 좀 장이 계속 올라가려고는 했는데 결국은 이제 저항이 부딪혔었던 이유 말 그대로 북진하다가 다시 뒤로 밀려났던 이유는 이 국채 만기 수익률이 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국채라는 것은 국가가 이 채무를 가진 나라가 보증을 두는 채권이잖아요. 특히나 전 세계 유일무이 선조국 미국이 보장하는 안전자산 얼마나 안전하고 매력적입니까, 그죠? 그게 이제 특히나 장기 국채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007년도 금융위기 직전 지금으로부터 약 한 7년 전쯤 되죠, 그죠? 그때의 가장 높은 수준이 한 4.9% 정도 됐거든요. 어제 10년 만기가 4.8%까지 올라갔습니다. 즉 국채 수익률이 높다라는 것은 나 미국 국채에 투자하면 4.8% 거의 5%를 주는데 내가 뭐하러 주식을 해? 이런 식의 이 논리가 형성이 될 수 있겠죠, 그죠? 5%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잖아요, 그죠? 부자들에게는.
단기 투자자, 단기 트레이더한테 오픈하면 별거 아니겠지만, 금액의 사이즈가 틀리니까요. 어찌됐든 간에 안전자산 선호도에 대한 메리트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어제 좀 상승을 하다가 좀 가로막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국채 가격 또 당분간 3월 FOMC 전까지는 이 단기 국채 수익률, 2년 만기 수익률이 또 시장에 좀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시장 움직임에 좀 바로미터가 될 수 있겠죠. 영화 빅쇼트라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를 미리 예상해서 하방으로 주식을 하방으로 선물옵션 같은 파생 상품을 투자했다가 대박이 난 스티브 아이즈만이라는 사람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빅쇼트라는 영화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제 이 아이즈만이 인터뷰를 했어요. CNBC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나는 지금 뭐 하세요? 그랬더니 나는 4.8%짜리 2년 만기 무위험 국채를 매입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죠? 빅쇼트 금융위기를 예상했었던 아이즈만이 지금은 국채를 사고 있다? 야, 이거 뭔가 좀 큰일이 나지 않을까라는 또 이 시장의 또 우려감이죠. 그죠? 말 그대로 지난번에는 우리 버핏은 지금은 역사적으로 주식을 사야 될 때다 가장 싸다라고 말했지만 또 대표적으로 또 하방 투미 아이즈만의 발언이 어제 또 시장에 좀 찬물을 끼얹었다. 그래서 이 정도 사소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좀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빅쇼트 주인공이 이 4.8% 금리의 국채를 샀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고 일단 한국 국채만 하더라도 지금 오늘만 10년 국채 금리가 2.5%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단 우리가 2월을 맞이하면서 3월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제 3월 FOMC 전까지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지표는 국채 금리 정도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지표는 아무것도 우리나라 막상 금리 결정까지도 우리나라 금리 만약에 이번에 인상했다고 올라갈 게 안 올라갔을까요?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금리 포함해서 우리나라 지표는 우리나라 오히려 국내 투자자들한테는 별다른 일단 임팩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지표는 전혀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미국의 이 간간히 나오는 이 지표들 여러 가지 다 봐야 돼요. 증시가 하나에 계속적으로 이 허들이 촘촘한 간격으로 높여져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일단 빅 이벤트는 물론 다음 달 이제 3월달 CPI와 미국의 이제 금리 결정 이 두 가지가 있겠지만 계속 이러한 흐름들은 말 그대로 질이 멸렬한 좀 지수의 흐름은 당분간 3월달에도 좀 이어질 것 같고요. 지수의 변동성은 저는 차라리 3월 중 후반부에 FOMC 금리 결정이 좀 나오고 나서 좀 방향성이 크지 않을까. 그래서 당분간은 시장은 말 그대로 좀 무주공산, 무풍, 일단은 역풍이든 순풍이든 불어주는 바람은 세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시장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나 국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들을 다각적으로 살펴봐야겠죠. 일단 당분간은 시장이 순풍도 역풍도 아닌 무풍으로 잔잔하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전망 주셨습니다. 일단 우리 증시도 어떻게 흘러갈지 오늘 증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장 증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줄 평, 랜덤 게임 시장이 계속 테마주들이 막 뒤죽박죽 섞여서 오르락 내리락 갬블 말 그대로 복불복 이런 식으로 시장이 흘러갑니다. 오늘은 어제 강했었던 로봇들이 윗골을 달고 아침 일찍부터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AI 관련주들도 종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AI 종목들 한 50개 되거든요. 거기서 일단 두세 개는 올라는 가는데 나머지 한 80% 이상은 떨어지는 상황. 로봇주들은 거의 90%가 떨어지는 상황. 이 상황에서 이제 웹툰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 지금 어제부터 연초에 이제 CES가 있다라고 세계 가전박람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MWC라고요.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 또 이게 또 어제부터 열리고 있어요. CES는 모빌리티 전 가전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TV 여러 가지 전 가전 제품을 갖다 놓고 만약 엑스포처럼 기술을 자랑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 MWC는 모바일 쪽에서만 한정돼서 여기서 이제 과거 미래
이 기술력들을 보는 이 자리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메타버스, VFX, 뭐 VR, XR 이런 기술력들, 삼성도 물론 나가죠, 그죠?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미리 일정을 알았는데 이게 오늘 움직인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뭐 선익 시스템이나 오토바이크, 위세 하이텍 이런 그 VR, XR 관련주들, 메타버스 관련주를 움직이고요. 또 핑거 스토리, 뭐 만화, 웹툰 이런 종목들, 또 뭐 코스모 화학, 테레터리 이런 쪽으로 한쪽 테마가 주도 테마가 무너지니까 뜬금없이 막 이쪽이 막 부풀어 오르는 마치 풍선 게임 같죠, 그죠? 한쪽 풍선은 어떻게 됩니까? 한쪽에 압력을 가하면 한쪽이 부풀어 오르죠, 그죠? 한쪽에 또 쪼그라들면 한쪽이 부풀어 오르고. 그러니까 풍선이 뭐야? 터지지만 않으면 돼요, 그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빵 터지는 순간도 있겠지만 지금 시장은 이렇게 이쪽 쪼그라들면 이쪽 부풀어 오르고 이게 이제 랜덤식으로 계속 좀 오락가락 하고 있다. 이렇게 시장을 좀 정리해야겠고요. 대형주들은 잘 안 갑니다.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 지수는 뭐 괜찮은데 대형주는 그냥 파킹 정도. 빨간불은 보여주죠, 그죠? 삼성전자, 엘솔, 뭐 시총 탑10 종목들 쭉 가서 기아, 카카오, 포스코홀딩. 그러니까 시총 탑10은 모두 다 빨간불. 근데 뭐 딱히 임팩트 있는 상승이 없어요, 그죠? 코스닥도 오른 LNF 어떻게 돼요? 최근에 에코프로만 올라갔다가 LNF 저걸 왜 안 가지 했는데 그냥 오늘 다시 LNF. 이게 뭐예요? 이게 랜덤 게임이에요. 그죠? 오늘 에코프로가 치니까 양극재에서 LNF가 또 이제 치고 올라가고, 뭐 내일은 모르겠어요. 약간 좀 결은 포스코 케미칼은 코스피 종목이라 코스피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양극재 에코프로 가다가 오늘 LNF가 가고, 뭐 다음날 코스피지만 뭐 포스코 케미칼이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뭐 딱히 에코프로가 뭐 딱히 이유가 있어서 갔어요. 뭐 그게 없어요. 그냥 이유 없이 계속 뭐 종목이 이렇게 뿜었다 줄어들었다. 심하면 터졌다 말았다. 말 그대로 랜덤 게임. 상승을 하면 이유를 찾는, 이유가 있어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시장이 약간 테마주들은 좀 시세가 뭐 재미는 있죠, 그죠? 근데 뭔가의 전문가로서 뭔가 일련의 규칙이 없고 뭐 상승의 이유 펀더멘탈을 분석하기가 상당히 좀 난해한 흐름이다. 그렇게 정리해드리겠고요. 그럼 테마주들은 왜 이렇게 갈까요? 지금 시장이 안 좋고 미국 증시도 별 볼 일 없는데 성장주들, 테마주가 성장주라고 뭐 100% 성장주죠. 그죠? 지금 실적이 없으니까. 왜 갈까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시세 차량 심리가 그죠? 불확실할 때, 가장 불안할 때 미래에 대한 꿈을 얘기하면서 지금 불안함을 해소시키죠. 즉 부자들이 로또 사나요? 부자들이 로또 안 사잖아요. 그죠? 이렇게 좀 불안하고 미래 가치가 불확실할 때, 지금처럼 고금리 시대에 실적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실적주보다는 오히려 그냥 먼 미래, 그죠? 아주 먼 미래 로또가 당첨될 거야. 이런 식으로 아슬하게 그냥 불확실성이 가장 큰 업종군으로 기대감이 높은 로또 맞는 심정으로 투자자들이 좀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얘기하면 좀 촌스러워요. 이 종목 실적이 어떻고 그 종목이 안 가거든요. 그죠? 다시 실적주의 시대는 분명히 옵니다. 근데 시장은 항상 이렇게 좀 유행하는 또는 시장에 맞는 트렌디한 전략들이 항상 틀리기 때문에 지금은 말 그대로 테마주, 성장주에 좀 집중을 할 때다. 그죠? 그렇게 시장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꺼질 것 같지 않았던 이 AI와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은 잠깐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대신에 어떤 섹터가 또 어떤 테마가 강세로서 고개를 들고 있는지를 봤더니 메타버스와 웹툰 또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오늘 이 웹툰을 만화로서 인정을 하겠다라는 만화진흥법이 공개가 되면서 관련해서 만화 관련된 이 웹툰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핑거스토리도 오늘 18%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우리가 지금 장세로서 본다면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들이 강한 장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실적보다는 지금 미래를 좀 보는 그런 시장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테마들을 강세로 점칠 수 있을지는 저희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노란톡방 QR코드에 여러분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하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메타버스와 웹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상승 종목들도 같은 섹터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 어떤 걸까요?
네, 오늘 상승 특징주는 미래컴퍼니가 일단은 주가가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로봇 제품을 출시한 게 있죠. 바로 삼성복케어. 2019년에 이미 삼성은 로봇을 출시했습니다. 노약자 돌봄 로봇이거든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미래컴퍼니, 이 복강경 수술 로봇을 개발한 업체거든요. 그래서 미래컴퍼니 오늘 상한가를 보면서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네. 삼성 태움 출시가 이 의료용 로봇인데, 수술 로봇인데, 이쪽에 이 레퍼런스를 갖고 있고, 미래컴퍼니 실적 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보고 좀 반성, 네, 미리 알아보지 못한, 상한가 그만큼 상한가 갈 이유가 충분했다. 오늘 상한가 풀릴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의료 쪽 로봇주들도 다시 좀 폼을 냅니다. 이것도 좀 테마의 확장 개념이죠, 그죠? 뭐 이족 보행, 뭐 커피 머신, 뭐 공장에 들어가는 자동화 로봇, 뭐 이런 식의 로봇 테마에서 의료용 로봇, 그죠? 아이디어에 좀 뒤늦은 후회가 남는 종목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로봇주들은 계속 생각의 확장 범위, 마치 AI가 처음에 챗봇에서 시작했다가 뭐 시장 전반적으로 퍼져 나갔듯이 로봇주들도 이렇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코오롱 모빌리티가 또 주가가 갑니다. 일단 뭐 별 다른 회사는 아니에요. 별 다른 회사는 아닌데 코오롱 글로벌에서 이제 물적 분할에서 이적 분할에 상장된 업체입니다. 뭐 BMW, 롤스로이스 이런 회사들을 수입 판매하는 회사거든요. 주가가 뭐 갈 이유는 딱히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가는 이유 또 우선주 따라갑니다.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우선주가 분할 상장 이후에 이유 없이 그냥 다다다다다 올라갔잖아요. 상한가가 뭐 한 6방 정도 5방 나왔으니까 1,000만 원 갔다가 다시 15,000원 갔다가 뭐 따따블 갔다가 반토막 났다가 이런 식으로 그냥 복불복입니다. 그죠? 복불복 시세 놔주고 있는 코오롱주들. 일단 이런 것들은 역시 위험하다. 상승이지만 위험하다. 우선주 따라가는 본주는 역시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핑거스토리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해 주셨지만 뭐 어제는 로보티지가 이 법안 통과로 주가가 강했었죠. 그죠? 그래서 오늘 또 핑거스토리는 만화진흥법에 웹툰도 만화로 인정하자. 이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주가가 강세. 딱 보더라도 뭐 대단한 이슈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도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가는 모습. 말 그대로 재료에 목말라 있다. 시장이 갈고자 하는데, 그죠? 돈은 있는데, 이 실적주들, 이런 것들이 워낙 못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슈만 터지면, 그냥 깨르르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 버리는 이런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한 맥락에서 종목,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랜덤 게임의 주자가 될 수 있는 종목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오롱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좀 복불복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특히나 이 우선주를 따라가는 본주의 모습, 동생 따라가는 형의 모습 이렇게 안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저는 이제 아까 웹툰 관련주들 강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웹툰 관련주들에 좀 눈을 두고 싶은데 이게 또 오늘 나온 이슈가 그럼 대단한 이슈가 아니다라는 말씀이 앞으로 쭉 이어질 그런 강세는 어렵다, 뭐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이게 재료를 생각하실 때요. 일단 재료가 나왔으면 주가가 움직여요. 재료가 나왔는데 반응도 안 하는 거는 뭐 분석할 필요도 없고요. 그죠? 재료가 나오면 주가가 움직였다. 자, 그러면 다음은 어떤 재료가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자, 만화진흥법을 통과해서 웹툰이 만화에 포함이 됐습니다. 다음엔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될까요? 아니면 이게 웹툰 관련주들의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딱 재료가 나왔을 때, 뭐 어쩌라고 이렇게 좀 해석되는 재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재료들 뭐 분명히 오늘 이슈는 부각되면서 작은 재료에도 반응을 했지만, 뭐 진흥법이 통과됐어? 이게 뭐 어쩌란 얘기지? 이렇게 반응이 되는, 저는 해석이 되는 경우는 추격 매수보다는 올라올 때 오히려 보유종이었다면 좀 매도 전략. 그리고 뭐 또 다른 재료가 나오면 다른 재료로 해석을 해야겠지만, 오늘 나온 재료로 오늘 주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이 재료는 해석할 때 항상
오늘 만화진흥법 통과는 저는 뭐 어쩌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료를 우리가 어떤 눈으로 봐야 될지를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 이슈로 인해서 시장에 어떤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가 강세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주가는 선점하는 거겠죠. 다음 랜덤 게임 주인공 한번 발굴하러 가볼까요? 오늘의 공략주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공략 종목들, 네, 그러니까 시간이 저희가 이제 노란톡방에서는 뭐 계속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힌트를 드리지만, 방송 시간은 또 우리가 딱 11시 전후로 해서 한정돼 있잖아요. 11시쯤 되면 올라갈 종목들 다 올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종목을 말씀을 새로 드리기가 상당히 애매한 시간이긴 합니다. 그죠? 올라갈 종목들 다 올라가 있고, 지금까지 안 올라간 종목은 그냥 종가도 안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소개해드리기는 굉장히 애매한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노란톡방에 지금 와서 뭐 종목 어떤 종목 있습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들어와 계셔야 이제 내일 종목을 아침에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수학 오늘 오전부터 계속 좀 말씀 좀 드렸거든요. 지금 우리 다시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랜덤 게임, 2차 전지에서도 랜덤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마치 로봇에서 오늘 수술용 로봇까지 주가가 급등, 미래컴퍼니가 급등을 했듯이 2차 전지도 좋아요. 양극재 좋은 거 다 알겠어요. 코스모 신소재, LNF 주가가 계속 신고가, 랠리 엄청난 상승. 이거 뭐 봐도 뿌듯한 흐름이죠.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그죠?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얘는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들이거든요. 폐배터리 코스모주들, 양극재, 에코프로, BM, 그죠? 형제들이죠. 코스모와 에코프로, BM. 오늘 LNF까지. 자, 그러면 양극재 좋은 거는 뭐 작년, 재작년에도 좋았으니까. 폐배터리는 또 다시 한번 좀 뜨고 있죠. 그죠? 말 그대로 양극재 쪽은 이미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실적을 검증받으면서 가야 됩니다. 에코프로 실적 재작년부터 컨텀 점프 해가면서 주가 상승의 당위성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죠? 근데 폐배터리는 실적이 지금 안 나와요. 폐배터리 시장 아직 개화도 안 했습니다. 그죠? 전기차가 보통 굴러가서 한 10년 이상 타야 폐배터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전기차 시장이 막 개화됐는데 10년 이상 된 배터리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폐배터리 시장을 개화도 안 했는데 주가가 미리 움직이는 것은 역시 성장성이죠. 그죠? 로봇이 10년 있다 나올지 20년 있다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마치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안할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열망, 그죠? 이런 것들이 시장에 존재합니다. 지금 바로 그러한 구간이고요. 그래서 폐배터리가 갔다? 자, 그러면 신기술, 2차 전지의 신기술, 지금 있는 거 말고 또 뭐 있죠? 폐배터리 말고 전고체. 그죠? 전고체. 지금 리튬 전지가 아닌 전고체, 액체, 전에 액이 필요 없는 말 그대로 고체로 된 전고체 배터리에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이수화학을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수화학도 주가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는 대장주입니다. 대장주는 이 종목이 실적이 제일 좋아서 시가총액이 제일 커서 아니요. 가장 많이 올라서 주가가 12,000원에서 한 3배 가까이 그냥 한 방에 작년 8월 달쯤 주가가 올랐었고요. 그리고 전고체 얘기가 나올 때마다 또 한 번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요. 오늘 일단 스타트지요. 그죠? 다시 한번 거래가 증가해주는 모습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상승 트라이가 분명히 작년 11월 달 나왔습니다. 보통 1차 상승 때 거래량이 훨씬 더 많고요. 직전 고점에 돌파에 실패하면 2차 상승 때 거래량은 1차 상승 때보다 많지 않거든요. 이게 부등호가 이렇게 되거든요. 보통. 근데 이 종목은 이 2차 상승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은 흐름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터지는 이 거래량을 상당히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죠? 시기적으로도 전고체 쪽으로 한번 또 시장의 쏠림이 올 수 있다. 이 조합 오늘 14% 이상 추가상. 저는 오늘 차가까지도 한번 뭐 가능하지 않을까. 20% 이상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보면서 이수학 오늘 전고체 쪽, 배터리 쪽 말씀드리겠고요. 나머지 종목 바이오 종목 하나, 그리고 또
또 하나 또 있죠? 전기차 충전소. 네, 충전소 하나 이렇게 계속 지금 실적, 4분기 실적 이런 얘기하면 촌스럽습니다. 그렇죠? 여기보다 미래 전기차 충전소를 누가 지을 거고요. 미래에 어떤 약이 나올 거고요. 이렇게 계속 우리가 먼 미래 이야기를 계속 노랑톡방에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폐배터리와 전고체 관련해서 대장주로서 이수화학 언급해 주셨고요. 오늘 특히나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유의미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 공략도 괜찮아 보인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이무학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어떤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면 좋을지 또 관련된 섹터들 대응 전략 궁금하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하시면 되고요. 들어오셔서 얘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 들어보고요. 또 시장 중심에 있는 탑3 종목들 발굴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오늘 네. AI가 전체적으로 좀 눌리는 흐름이다라고 아까 언급을 했었는데 예. 반대로 우리가 공략주로서 언급했던 마인드랩 그리고 위세 하이텍은 특히나 오늘 11% 오르면서 48% 누적 수익률을 보이고 예. 있어요. 예. 이 확실히 대장주가 어떤 건지를 고르는 눈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리뷰 한번 진행해 볼까요? 일단은 그 대장 섹터, 대장주만 공략을 해야 됩니다. 물론 뭐 이 대장주라는 게 매일 올라가는 것은 아니겠죠. 이제 그렇지만 추세를 타고 추세를 유지하면서 올라가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자 유세 아이텍 제가 그때 이제 공략을 좀 했던 이제 부분의 이유가 이제 빅데이터, 인공지능, 메타버스. 이런 그 좋은 것들은 다 모아져 있는 업체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유세 아이텍을 2월 7일 날 현재 공략을 좀 했던 그런 그 내용에 좀 해당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유세 아이텍 부분들이 시세가 현재 제시를 했을 때는 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장이 좀 안 좋아서 이제 빠졌다가 다시 한번 부상이 됐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이 저점에서 고점까지가 약 16일 정도 상승을 했죠. 그래서 16일 정도 약간 대칭적인 조정을 보이고 여기서 한 일주일 정도 행보를 좀 해주고 그리고 나서 첫 급등을 해줬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현재 그 21선이 돌파되는 부분들이 추세 역전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는 출발 캔들, 상승 캔들, 상승 삿바 형태 캔들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노란 톡방에서는 정확하게 이제 공략을 좀 했었고요. 물론 했었고 이제 추매한 상황이었었죠. 그리고 나서 연달아 급등을 좀 해줬던 그런 부분입니다. 4일까지 무려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 이 저점에서 보면은 14,000원 영역이죠. 근데 고점까지가 보통 더블이 되면은 하나의 마디매매 형성이 되기 때문에 28,000원까지는 열려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적오병이 하나의 변곡이기 때문에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오면 고점이 되거나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으면은 하루 더 가는 고점이 좀 있고 또 조정 뒤에 다시 한번 슈팅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현재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에서 코난 테크놀로지 부분, 그다음에 현재 셀바스 AI, 솔트룩스 이런 어떤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경쟁 업체 이런 것을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도 위세 아이텍이 이제 빠질 수 없는 종목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적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조정 시에는 전혀 수급이 없었던 건데 왜 이걸 공략을 준비를 했을까 하는 것들은 결국은 뭐냐면은 기업에 대한 가치 분석이 탁월해야 된다. 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마디매매점이 탁월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접목을 해야만이 성공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래 노란톡에 오셔서 이런 어떤 가치 분석, 그다음에 종목에 대한 마디매매 이런 점을 잘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세 아이텍을
현재 보통 급등하면은 단기로 팔지만은 아직까지도 매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의 생생한 뭐 수익률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현재 녹아내리는 현재 수익률의 어떤 기적의 전설의 어떤 현장이 바로 노란톡에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위세하이텍 급등을 해주고 있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현재 진정한 대장주 섹터를 골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 차트 투자가 같이 병합된 오리지널 투자의 FM을 실행하는 곳이 이 노란톡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위세하이텍 뭐 자랑하려고 하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순환매로 한번 종목을 보면은 자 마인즈랩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마인즈랩이라는 종목이 아직 떠주지 않는 종목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공략을 좀 했습니다. 그러죠? 이 공략을 좀 했었고 크게 상승했고 또 AS를 최근에도 실행을 좀 했습니다. 그러죠? 이게 이제 저점이다. 이런 부분까지 완벽하게 했고 또 이 고점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고점에서 27% 조정. 그다음에 여기서도 27% 조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그재그 형태의 기존의 어떤 진폭을 그대로 어떤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다시 한번 재공략 시점이다. 여기 정말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은 뭐냐면은 이 급락에 대한 절반을 돌파할까 말까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은 신고가로 다시 한번 화답을 해준다. 결국은 현재 대장주는 결코 장세와 함께 또 장세보다도 더 길게 생존하면서 큰 시세를 내줄 거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만지랩의 2차 시세도 잘 보셔야 되고요. 아래 노란톡에 오셔서 현재 만지랩에 대한 관련된 궁금증 이제 많이 이제 하시면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꼭 좀 많이 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마인즈랩 같은 경우에는 100%가 넘는 수익률을 만들어냈고 또 이 위세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2월 달에 공략했던 종목인데 저희가 또 48% 수익률 만들면서 연일 장대 양봉 그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종목들 발굴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종목들이 시장에서 핫한지 오늘의 탑3 종목들 3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탑3 3위 종목은 두산입니다. 네, 두산은 뭐 많은 분들께서 다 익히 알고 계실 테고 관련해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한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던데요. 예,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다시 한번 급등을 하니까 모든 시장의 관심이 어디로 쏠리냐? 로봇이죠. 예, 그러죠. 두산 로보틱스가 있는 두산에 쏠리게 되고 그날 바로 그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두산에 대한 지주회사인데 시총이 1조 6천억 정도 돼요. 전체 시총이.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총이 1조 5천억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현재 매출력이 좋고 기술력이 더 물론 이제 휴머노이드는 아니지만 협동로봇에서는 더 좋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의 가치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됐네. 이렇게 하면서 지주회사에도 수급이 몰린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산 같은 경우는 뭐 현재 로보틱스의 어떤 자회사의 비상장 자회사 가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퓨어셀, 그다음에 두산 팝캣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쟁쟁한 종목군들의 어떤 총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비상장 계열의 어떤 종목군도 이제 마찬가지 비상장 계열에서는 이야기했다시피 현재 두산 로보틱스는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두산 두산 현재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두산 로직스 솔루션 이런 자회사들이 상당히 이제 비상장 자회사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장 자회사, 비상장 자회사 같이 신사업을 거의 추진하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비상장 계열사 중에 뭐 드론 관련된 로봇, 그다음에 현재 그 자동화 솔루션 이런 돈 되는 사업들, 미래 성장 사업들을 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가치는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주회사 부분들이
저평가돼도 너무 저평가됐다. 두산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연달아 어제도 제가 SK스퀘어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두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적으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저점, 고점, 그다음에 중심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한번 장이 안 좋아서 물론 뭐 1년 동안 다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 누구나 인정을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미래 성장 때문에 단순히 저점 현재 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되돌림이 오는 어떤 차원도 있고 그렇지 않고 신고가로 갈 수 있는 종목이 있는데 우리는 뭐겠습니까? 낙폭 과대에 대한 어떤 기술적 반등을 노린 것이 아니라 미래 성장성이 있는 신고가 갈 수 있는 종목을 골라야겠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미래 성장성이 있고 이제 신고가로 갈 수 있는 패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지금 차트적으로는 이런 그 삼각 수렴형 형태가 완벽하게 좀 진행이 되면서 그 수렴이 되고 있고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줬습니다. 지금은 단기 고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격 수렴 이렇게 이격 수렴이 2, 3일 정도 진행이 되면은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그 준비는 제가 이제 주말에 다 두산하고 현재 SK스퀘어를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뭐 두산이 갑자기 떠버린 부분들이 좀 있었지만은 눌림목 때 한번 그 시점을 좀 잡아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두산은 지주회사인데 지금 현재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특히나 지금 차트상으로도 삼각 수렴 단계로서 길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보다는 눌림목 구간에서 박스권을 돌파할 때 그때 한번 매매 노려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탑3 2위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탑3 2위 종목은 모비스입니다. 네, 컴퓨터 프로그래밍 회사인데요. 예. 저번 주에 장대 양봉을 만들고 지금은 좀 차트상으로 빠지고 있는데 차트 분석까지 한번 진행해 볼까요? 예, 이제 모비스 같은 경우는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왼쪽 관련된 컴퓨터 관련된 회사입니다. 근데 회사 다변화를 하기 위해서 새롭게 진출한 부분이 이제 빅사이언스. 빅사이언스 하면은 거대 사이언스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만약 어떤 거에 해당이 되냐면은 원자 가속, 양성자 가속기, 중이온, 중입자 이런 방사능 현재 가속기 분야가 있습니다. 보통 이거에 대한 뭐 충돌 실험 하게 되면은 반경 2km의 어떤 타원 사이클을 만든다 해가지고 뭐 전국의 지자체에서 현재 그 가속기에 대한 뭐 시험장 뭐 유치전도 뭐 뜨거웠던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걸 실제적으로 응용해서 암 치료도 현재 가속기를 해서 치료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핵융합 그다음에 인공태양 관련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빅사이클 뭐 거대한 산업 장치 산업에 대한 어떤 그 솔루션 그다음에 제어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한 특화된 쪽으로 진출을 한 것이 모비스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여러 가지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자회사를 통해서 현재 그 제약바이오 쪽에서 진출을 좀 하기도 하는 그 다양한 어떤 그 어떻게 보면 문어발식이지만은 신성장 산업, 그러니까 특화된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분야에 거의 집중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모비스가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현재 그 바이오 쪽에서는 자회사 중에 ADM 바이오 사이언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는 뭐냐면 천연 DNA를 약물 전달체 기술 써서 현재 치료제 개발하는 어떤 그런 것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재 이런 약물 전달체를 어떻게 쓰냐면은 용해성 니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이크로 니들이 나가죠. 그래서 마이크로 니들을 외부에 어떤 그 반창고를 붙이면은 안에 마이크로 니들이 여러 개 있어서 침투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기술적인 영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장 가치가 한번 증대되리라 좀 생각이 돼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모비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런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와주고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은 좀 숨고르기 국면이 일반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숨고르기 국면이 들어가서 장대 양봉의 중심이 깨지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좀 잠잠해지면은
사람들이 보통 이제 뉴스가 나오면은 그날을 집중하잖아요. 근데 주가가 그 다음날 안 움직이면은 현재 별 볼일 없다 하지만은 바로 그 사람들 뇌리에 좀 없어질 만한 한 일주일 정도 되면은 또 이렇게 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매수 타이밍으로 좀 잡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모비스가 예상외로 뭐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AI 또 이제 딥러닝과 빅사이언스인데요. 이렇게 좀 큰 장대 양봉 나온 이후에 어떻게 대응 전략이 잡으면 좋을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관련해서 차트 분석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탑3 1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3 1위 종목은 ITI즈입니다. 기업 설명부터 들어볼까요? 네, ITI즈는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좀 전에 이야기했던 위세 아이텍 부분, 그다음에 마인즈랩 요거가 약간 비슷한 사업을 좀 해요. 네. 그러면 눈치가 딱 채셔야 돼요. 이거는 한번 크게 오르겠구나. 네. 매수 타이밍이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기라성 같은 종목을 다 초기 발굴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ITIG 같은 경우는 바로 그 현재 금융 쪽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금융 쪽에 기존의 이제 신용 평가 시스템, 장애 파생 상품 통합 시스템 등 이런 것들을 수주하면서 계속 공급을 했던 이력이 있고 파이낸스 코어 소프트웨어를 공급했던 회사에 좀 해당이 되는데 신규 런칭하는 어떤 그 프로그램 이름이 구름이라는 뜻입니다. 구름 위. 이라는 뜻의 개념인데 이런 부분이 바로 이제 신규 런칭을 해서 하고 있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제 보편화됐기 때문에 최대 수혜주로 또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장적인 요소 같은 경우는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이제 마이헬스케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업자의 선정이 좀 됐고 또 전국 26개 대형 병원에서 공급했던 레퍼런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 뉴스에 의하면 AR 기술을 활용해서 현재 메드R이라는 원격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현재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격 의료 서비스까지 뭐 좋은 거는 다 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돈 되는 업체가 인공지능하고 그 금융 쪽하고 의료 쪽이 돈이 몰려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상용화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한번 잘 보시길 바라고요. 이제 차트를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ITIG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해당이 되죠. 한번 상승과 조정이 한번 왔고, 그러죠. 왔고, 그리고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눌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며칠 잠잠해지죠. 사람들 기억에 한 3일 전에 했기 때문에 한 2, 3일이면 잠잠해지고 한 목요일에 금요일이면 거의 잊혀집니다. 그리고 나서 급등해줍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세력은 현재 개미의 심리를 잘 이용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매수 타이밍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ITIG까지 장대 양봉 이후 눌림목 주고 있는 종목들 차트 분석까지 진행해 봤습니다. 저희는 1위부터 3위까지 화면으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받아보는 시간입니다. 안에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 또 노란톡방 통해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 차트 분석 도와드릴게요. 바로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0610번님께서 위즈빅 스튜디오를 2450원에 13% 담으셨는데요. 오늘 콘텐츠주들 흐름이 괜찮은데 일단 박스권을 만든 것 같긴 한데 이후 향방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제 위즈빅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해당이 되고 레몽레인의 어떤 그를 자회사로 가지고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VFX의 사업을 전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VFX 사업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좀 특수효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고급스럽게 CG를 표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쪽 관련된 이제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한번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은 현재 UGX 스튜디오가 이렇게 삼각 수렴의 형태를 계속해서 약간 보여주고 있죠. 수렴의 형태가 언제 탈출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사이클로 보면은 현재 상승과 조정 이 사이클하고 또 상승과 조정의 사이클이 두 번 반복이 되면은 거의 순환이 끝나준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추세 돌파는 언제 되느냐 21선을 장대 양봉으로 돌파됐을 때가 추세 돌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2450원 정도 되는데 좀 물려 있네요.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뭐 추세는 살아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에도 순환매가 약간 와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이걸 한번 돌파를 좀 해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를 해준다면은 한 25,000원 당장은 아니지만은 약간 중기적으로는 이런 부분까지 진행이 될 수 있는데 25,000원 아래인 24,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올라와 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목표가는 23,800원 제시하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기간 조정, 삼각 수렴 이후에 향방 짚어주셨습니다. 관련해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문자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1579번님께서 하나투어를 75,000원에 역시나 13% 담으셨는데요. 오늘 좀 유의미한 상승이 나온 것 같습니다. 5% 상승 그리고 있네요. 대응 전략 잡아주시죠. 예,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기업 내용은 잘 아시기 때문에 약간 생략이 되고요. 현재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이제 국내외 쪽에 어떤 활발한 어떤 현재 이동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성장성들 이런 부분들이 좀 차지하고 있다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 현재 차트로 보시면은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가 됐고 그리고 나서 전후에 탄생 파동이 나오고 시세가 잘 가다가 현재 여기서는 조정이 약간 깊어지고 있습니다. 깊어지고 있지만은 21선, 61선이 크로스되고 다시 한번 정비를 향해서 진행이 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또 이때 마침 장대 양봉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의 한 60일 사이클의 또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60일 사이클의 또 흐름이 여기서 출발이 돼서 60일 사이클 만에 다시 한번 2단 상승의 어떤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견조한 흐름들은 나와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견조한 흐름이 나와진다면 언제까지 될 수 있느냐 보시면은 이 진폭 그러니까 이 진폭의 위아래 대칭만큼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72,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7만 원에서 72,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75,000원인데 약간 물리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때 72,000원 매도 시점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진행해 봤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임상현 전문가님과 소통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하시면 되고요. 입장 코드는 1,500번입니다. 이 방법이 어려우시다면 문자샵 0082번으로 임상현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여러분들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 이 부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